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오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제 일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총선이 이렇게 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다카이치 사이나 이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역사적인 승리를 이렇게 또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자민당은 당 창설 71년 만에 역사상 최대 의석을 확보를 하면서 단독 과반을 훌쩍 이렇게 또 넘겼다라고 하네요. 전체 465석 중에 자민당이 316석을 확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슈퍼 다수당으로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우익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결성을 한 연립 여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이제 차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슈퍼 다수당이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을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입법 권한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총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번 승리로 인해 가지고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아마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를 하는 국민 투표를 추진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야, 그러면 이제 일본이 다시 재무장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나이 총리가 경제를 굉장히 좀 이제 잘 이렇게 또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이 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재정 지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세금을 지금 감면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고, 그리고 부양책을 계속 이렇게 또 뿌리고 있으면서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의 200%가 지금 넘는 상황에서 또 이제 막대한 지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도 이렇게 또 많이 있고 비판도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면은 또 굉장히 오른쪽으로 쏠린 그런 외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긴밀한 동맹을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다음 달에 이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강경 노선을 이제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대만이 만약에 이제 봉쇄가 돼가지고 중국이 막 점령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일본은 군사적 대응이 이제 아마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카이치 총리는 그런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은 굉장히 좀 이제 외교적으로 나쁜 그런 상태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방 전략도 아마도 수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이 핵무기를 이제 보유를 하는 것을 이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무기 만드는 것도 이제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이제 정책을 비핵 원칙, 3원칙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아마도 수정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와, 그래가지고 일본이 재무장도 하고 핵무기도 아마도 이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법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뭐 어쨌든 미국 동맹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제 미국 동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미 다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어쨌든 일본에 대한 뉴스가 가장 오늘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낸시 거스리 그 할머님이 이제 실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MBC 투데이 쇼가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데 그 앵커들이 사바나 거스리 어머니 낸시 거스리가 이제 실종을 당한 것에 대한 그 사건을 이제 보도를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침울하게 이렇게 또 방송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할머님이 이제 실종이 된 것에 대한 그 뉴스가 이렇게 또 정리가 돼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종이 된 지 일주일이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종이 된 게 1월 31일 밤이나 2월 1일 밤 새벽에 실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마지막 목격이 된 게 토요일 밤 9시 45분쯤에 목격이 이렇게 또 됐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또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 이렇게 또 신고를 이렇게 또 하니까 강제 침입 그 흔적이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혈흔이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이 납치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랜선 노트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랜선 노트 전해진 것은 가짜로 이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몸값 요구를 하는 그런 노트가 이렇게 또 전해졌는데, 여러 언론사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익명의 몸값 요구서가 이렇게 또 전달이 됐다. 랜섬 노트가 이렇게 또 전달이 됐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또 보면은 600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그 데드라인을 이렇게 또 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영상을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겠다. 어머니를 무사히 돌려달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FBI는 계속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정밀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게 사기일 수도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정밀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익명 앵커의 어머니가 납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앵커는 지금 투데이 쇼에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쇼에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호다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이 사바나의 빈자리를 이렇게 또 채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바나가 이 가족이 최우선이지만 시청자들한테 소식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직업적 그런 사명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동료들은 사바나 거스리한테 우리가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24시간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하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중으로 이제 오늘 이제 5시까지 데스라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떤 뉴스가 또 이제 내일 나올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앱스틴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FBI에서 이 앱스틴 그 수사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사 결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성착취 카르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이 FBI에서는 그렇게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BI가 핵심 수사를 이렇게 또 한 결과를 이렇게 또 보면은, FBI는 이 앱스틴이 수십 명의 미성년자 소녀들이랑 직접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라는 충분한 증거를 이렇게 또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범죄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착취 링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이 앱스틴이 고위층 인사들을 위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성착취 링을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 가지고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앱스틴이 자신의 섬으로 유명 인사들을 이제 초대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명 인사들한테 미성년자 소녀들을 이 성적 놀이개로 준 것에 대한 그런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FBI에서.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로 조사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학계, 금융계, 외교 이런 이제 유명한 인사들에게 전달이 된 그런 자금이 범죄와 연관이 된 정황을 찾지를 못했다라고 FBI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압수가 된 수만 개의 영상과 그리고 이제 사진들에서도 다른 고위 인사가 연루가 된 그런 성학대 장면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서 영상을 찍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영상을 찍을까? 사진도 안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고객 리스트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그 대선 때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펜본디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고객 리스트가 내 책상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FBI는 돌연 고객 리스트는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대중이 가장 큰 관심을 이렇게 또 모았었던 게 바로 클라이언트 리스트였거든요. 네, 고객 리스트였는데, 그런데 FBI는 수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한 형태의 명단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공식 확인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다른 유력 인사들한테 보내줬다. 그러니까 피해자 여성이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인사들한테 내가 이제 보내줬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FBI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FBI랑 그리고 이제 검찰은 앱스틴의 그 조력자나 이제 공모자를 이렇게 또 추적을 했지만,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길메인 맥스웰 이외에는 연방 차원에서 기소를 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 누구도 추가 기소가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앱스틴 이 섬에 이렇게 또 갔는데, 그런데 이 앱스틴이랑 그리고 이 길레인 맥스웰 이외에는 기소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FBI는 그렇게 종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산하의 FBI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산하의 법무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앱스틴 이 사건은 지금 빨리 무마를 하려는 그런 FBI의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의 탑 US 헬스 오피셜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서 제발 백신을 맞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 보건당국은 미국에서 홍역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스라고 해가지고 홍역이 있지 않습니까? 홍역이 미국 내에서 이제 백신 거부 운동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맞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홍역이 미국 내에서 확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수백 명이 홍역에 감염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텍사스의 기록을 이렇게 또 넘어섰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우스 캐롤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유타나 이 애리조나에서도 지금 이 홍역이 계속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었던 홍역 퇴치국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를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안 맞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이 질병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메멧 오즈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시는데, CMS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 서비스 센터 책임자인 이 오즈 박사는 CNN 인터뷰에서 제발 좀 백신을 맞아라 라고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홍역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그런 질병이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메디케이드나 뭐 메디케어 이런 곳에서 이제 홍역 백신이 이렇게 또 맞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용을 계속 이제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 보건복지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장관으로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신에 대해 가지고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이제 맞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고 이거는 다 옵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 싶은 사람만 맞아라. 강요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이렇게 또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홍역이 유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홍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접종을 권장을 하는 좀 이제 복잡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라고 합니다. 분명히 백신은 우리들은 뭐 맞고 싶은 사람만 맞지 굳이 안 맞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질병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백신 맞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은 이 홍역이 이렇게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홍역 백신 맞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여러 가지 질병들, 백신을 맞지 않아 가지고 또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둘씩 백신 맞아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중보건에 대한 불신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커지고 있으면서 어린이 백신 면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어린이들, 미국에 있는 이 어린이들이 백신을 안 맞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부모님들이 백신을 안 맞추고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퇴치가 되었었던 홍역이나 백일해 같은 그런 질병이 다시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연방정부가 일부 어린이 백신 권장 일정을 축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일부 주에서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반발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백신 연합을 결성을 이렇게 또 하는 등 혼선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미 전역에서 질병들이 거의 뭐 퇴치가 됐었던 그런 질병들이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계속 이제 깎으러 가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알제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전 세계가 이제는 이 미국을 보이콧을 해야 된다. 미국을 불매 운동을 이렇게 떼야 된다. 라는 그런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내외적으로 이제 갈등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선 뒤로부터 전 세계에 뭐 관세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널드 얼 콜린스라고 하는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국제법을 지금 위반을 하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억압적인 정책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떠면서 경제적 압박만이 이것을 저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비폭력적인 수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억압적인 정책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는데, 이거를 저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을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 세계가 미국을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교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은 나이지리아를 이제 폭격을 이렇게도 하고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이렇게도 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뭐 나쁜 놈이기는 나쁜 놈이지만 어쨌든 간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오고 이란, 그린란드, 멕시코에 대해 가지고 군사적인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다. 국제적인 그런 법을 미국은 지금 무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관세를 전 세계 나라들한테 뿌리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불투명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가자 지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외적인 정책에만 극한이 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도 인권 문제가 굉장히 좀 심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과잉 진압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2026년도 초반부터 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네소타에서도 이제 강압적으로 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스 폴리스들이 나돌아다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키스 포터 주니어라고 하는 이분이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사살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니아폴리스에서는 르네 굿이 사살을 당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몇 주 뒤에 알렉스 프레트가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최소 3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아이스들의 이제 총격으로 인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망을 했다. 이거는 분명한 공권력 남용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이렇게 또 내걸었었던 이 대규모 추방을 이렇게 또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아이스 요원들이 법을 무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치명적인 무력을 이제 사용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인들이 이 분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반 아이스 시위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미국을 보이콧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나 이제 문화 행사에 대해 가지고 미국을 보이콧을 이렇게 하자 라고 하네요. 이번 여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2026년도 월드컵이 이렇게 또 열리는데, 전 세계는 이 FIFA 월드컵을 미국에서 이제 열리는 것을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8년도 LA 올림픽, 그리고 뭐 미국에서 열리는 코첼라 콘서트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참여 거부를 해라라고 이제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그리고 이제 언론들도 보이콧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스라엘 감시 체계와 연관이 된 구글, 아마존, 팔란티엄 이런 이제 기업들을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해라. 그리고 뉴스 코퍼레이션,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미디어 독점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도 투자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 이런 이제 보이콧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 이제 마틴 루서 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몽고머리 버스에 이제 보이콧 운동이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BDS 보이콧 이렇게 또 하는 그 운동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 교수는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뭐 국내외적으로 뭐 정책을 막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좀 이제 많은 불만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불만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동계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이 이렇게 또 열리다 보니까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갔거든요. 가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이드 벤스 부통령 얼굴 나오니까 우우 거리고 있어. 우우 거리고 있으니까 이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얼굴이 막 썩어지더라고요. 막 얼마 찌푸리면서 막 얼굴이 막 썩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떤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미국 부통령이 제이드 벤스가 동계 올림픽이 열려서 거기 참석을 했는데 부를 받더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 미국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찬사를 받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미국에서도 야유를 받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공개 석상에 이렇게 또 올라오면은 야유를 받는 그런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케네디 센터에서도 갔다가 막 야유를 받고, 여기 캘리포니아 왔었을 때도 이제 야유를 받고, 미국에서도 야유를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이제 빌런 그런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미국이 이렇게 됐는지 좀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메인주에서 이 아이스 단속이 또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메인주에서 아이스의 급습이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메인주에서는 1월 21일부터 이 작전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오퍼레이션 캐치 오브 더 데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역 사회를 테러하는 최악의 범죄 외국인을 타겟을 해가지고 이 아이스 요원들이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잡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민 단체들이랑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번 작전이 그냥 인종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레이셜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범죄 기록이 없는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체류자들까지 공포에 떨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메인주 시민들이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포틀랜드에서 4명의 자녀를 둔 어떤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자녀를 등교를 시킨 뒤에 체포가 됐다라고 하네요. 와, 하루아침에 이 내 자녀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학교에 이제 엄마가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그런데 엄마를 체포를 해버렸어. 그러면서 이 엄마를 보면은 불체자이기는 불체자이지만 범죄 기록이 없으면서 망명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망명 신청 절차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붙잡아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지역 사회를 테러하는 최악의 범죄 외국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불체자들을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인종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특히 이제 히스패닉이라고 하면은 그냥 싹 다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메인주를 이렇게 또 보면은 2024년도 대선에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를 했었던 그런 이제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재선을 노리는 수잔 콜린스라고 하는 의원, 상원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진보나 이제 중도층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콜린스 이 상원 의원은 국토안보부 장관한테 요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작전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현지 주민들과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아이스 요원들이 여전히 마을에 상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원 의원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콜린스 의원은 비선호도 비율이 54%를 기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또 뽑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메인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인구 통계를 이렇게 또 보면은 백인 비율이 93%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이민자들의 인구수가 한 5만 6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인구의 한 4% 정도가 이민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아이스 요원들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면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들이나 뭐 인력이 이제 많이 필요한 그런 일자리들에서 이민자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민 노동자들이 밖을 나돌아다니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메인주에서. 어쨌든 이 아이스가 이 메인주에서 캐치 오브 더 데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체포를 한 그 1월 달에 이제 체포를 한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206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메인주에서 이 아이스 체포 증가율은 한 75% 정도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된 그 인원들 중에서 진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20% 미만이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80% 이상은 범죄 기록이 없는 그냥 단순 불체자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아이스에 대한 그런 뉴스는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하와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와이에서 이 스톰이 대형 폭풍이 이렇게 들이닥친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하와이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월요일 주 전체의 비필수 기능을 중단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주 전체를 폐쇄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하와이를 이렇게 또 보면은 시속이 60마일이나 되는 강풍이 지금 불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폭우도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빅 아일랜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24시간 동안에 10인치에서 12인치 정도의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기록적인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와이 전체에 홍수주의보를 지금 내리고 있다. 그리고 강풍주의보를 지금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6시까지 이제 발효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하와이 주 정부에서는 비필수 기능들을 다 중단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우선 교육기관, 모든 이제 공립학교, 도서관, 뭐 대학교 캠퍼스가 이제 휴교를 오늘은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들도 이제 너무나 태풍이 심하다 보니까 폭풍이 이렇게 또 심하다 보니까 휴교에 지금 동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정부에서도 비필수 인력은 재택근무 명령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회 법원도 이제 운영을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와이 주립 공원들도 이제 다 지금 폐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레일들도 다 이제 클로즈가 되고 이제 캠핑장이 다 클로즈가 되고 뭐 펄하버 기념관 이런 것들도 다 클로즈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어제도 이제 폭풍이 심했다고 하거든요. 폭풍이 이렇게 또 심해가지고 12,700여 가구가 이제 정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하우 섬, 호놀룰루 섬, 뭐 마키킬로 지역 이런 곳들이 이제 피해가 집중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하와이에서 폭풍이 오늘도 이제 심하다고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쿠바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 항공유가 고갈이 됐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쿠바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에너지 봉쇄 정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쿠바를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이 오일들이 굉장히 많이 쿠바로 이렇게 또 갔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뭐 거의 점령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네수엘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오일을 지금 못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쿠바를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를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쿠바에 있는 인터내셔널 그 공항에서도 항공유 급유가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항공유가 완전히 고갈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쿠바 내에 있는 이제 모든 국제 공항에서 외국 항공사들한테 급유가 불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급유 제한은 최소한 한 달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어 카나다는 벌써 이 운항을 지금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항공사들도 그 인근 국가에 이제 기술적 착륙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급유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쿠바에 들어가더라도 기름을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나라에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기름을 넣고 이제 왔다 갔다 하나 그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쿠바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항공유뿐만이 아니라 일반 연료도 부족해가지고 쿠바 정부는 주 4일 근무제를 지금 실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시설 일부분을 폐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단축을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인 절약 조치를 지금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쿠바 전체가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쿠바에 직접적으로 석유를 공급을 하는 그런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석유를 공급을 하는 그런 나라들한테 미국 수입세를, 미국 수입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쿠바에다가 석유를 판매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취임을 이렇게 한 뒤로 작년이죠. 작년 1월 말에 쿠바 정부를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다 라고 이렇게 또 규정을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하고 쿠바하고 사이가 굉장히 지금 나빠졌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어쨌든 이 쿠바는 앞으로도 더 힘든 그런 나날을 맞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좀 아시지 않나? 이 백악관 주지사 행사에 민주당을 배제를 이렇게 또 하고 민주당을 이제 초대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매년 워싱턴에서 열리는 NGA 동계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주지사 미팅이랑 그리고 이제 만찬에서 전례 없는 그런 결정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는데 주지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동계 회의 기간 중에 열리는 이제 백악관 주지사 미팅에서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만 초대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들은 초대를 안 한다라는 거, 원래 다 초대를 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초대를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찬 초대도 다 취소를 이렇게 해버렸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다 취소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NGA의 부의장인 메릴랜드 주지사 그리고 콜로라도 주지사도 원래 이제 초대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그 백악관 만찬에서 취소를 이렇게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스 무어 이 메릴랜드 이제 주지사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초당적인 그런 전통을 무시를 하는 노골적인 모욕이다라고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이 유일한 흑인 주지사이다라는 점을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이다 보니까 배제를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인종차별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NGA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전국 주지사 협회라고 합니다. NGA 주지사의 임시 CEO는 주지사 개개인에 대한 초대를 취소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연방과 주 정부 간의 협력 기회를 저해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실망감을 이렇게 또 드러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한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 전국의 주지사 협회에서 공화당 주지사들만 초대를 한다라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하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또 이제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있지 않습니까? 캐롤라인 레빗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백악관 행사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초대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 주지사들만 초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진짜 완전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적이 없다고 하면 미국에서 이런 적이 없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민주당 주지사들이랑 이민 정책 그리고 이제 범죄 대응을 위한 연방군 투입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대립각을 지금 계속 이렇게 세우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주지사들이랑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지. 만나기도 싫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전국 주지사 협회에서 이게 다 모이는 건데 공화당 주지사만 이제 이렇게 모이기로 했다 백악관에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하, 네,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 이제 중간 선거를 훔치려고 네, 그런 플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네, 절대 실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It will probably fail이라고 이렇게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위협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풀턴 카운티, 네, 이 조지아주에서 FBI가 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2020년도 대선 관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투표 용지 그리고 유권자 명부를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했다. FBI가 라고 합니다. 특히 국가정보국 국장인 이 툴시가 현장에 이제 동행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외국 세력의 해킹이나 국가 안보 위협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투표 기기를 압수를 하려는 사전 작업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이렇게 또 낳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네소타 유권자들의 명부를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펜번디 법무부 장관은 미네소타 주지사한테 주 내에 혼란을 끝내고 싶다면은 유권자 명부를 전체 소셜 세큐리티 넘버 포함을 해가지고 넘겨라 라는 식의 편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주 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를 하려는 그런 시도로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최소 15개 지역에서 투표를 장악을 해야 된다. Take over the voting 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유리하다가 우편 투표 개표로 역전이 될 기미가 이렇게 또 보이면은 군대나 법 집행관들을 통해 가지고 개표 중인 투표 용지와 그리고 기기를 압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체인 오브 커스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 요원들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투표소에 주변에다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또 하면은, 그러면은 이 유권자들 투표 참여가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여준다고,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는 이 아이스 요원을 투입을 이렇게 또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플랜들이 실패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이 선거 관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거는 주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합니다. 연방 정부가 투표 용지를 압수를 하려는 시도는 법원과 그리고 군 내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연방 정부가 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은 이제 법원이나 이제 군 내부에서 저항이 굉장히 세게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네소타의 사례처럼 연방 요원들이 폭력적인 그런 투입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을 시키는 효과를 이렇게 또 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역풍을 트럼프 대통령이 맞을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국경 순찰대가 이제 과잉 진압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이렇게 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 여론이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요원들을 지금 철수를 이렇게 또 시키는 등 지금 언론 보도랑 그리고 여론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고 하네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민감도가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중간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다 실패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 중간 선거 제대로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꼼수 좀 안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꼼수를 쓰면서 지면은 항상 상대방이 꼼수를 썼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발 좀 안 그러기를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애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이 NFL 그 슈퍼볼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제 60회 슈퍼볼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저도 이제 어제 봤거든요. 시호크가 결국에는 우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뉴 잉글랜드 패트리엇이랑 경기를 이렇게 또 치렀는데 이제 시애틀이 이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MVP는 케네스 워커 롤드가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제 저도 이제 경기를 봤는데
와, 시애틀 시호크스가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잘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슈퍼볼까지 이렇게 또 나오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굉장히 놀라운 기록을 이렇게 또 세웠다라고 하네요. 지난해 시즌에서는 4승 13패였는데 그런데 이번 시즌은 14승 3패로 이제 엄청나게 잘했다고 하네요. 잘해가지고 슈퍼볼까지 진출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애틀한테 지기는 졌죠. 어쨌든 이 슈퍼볼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광고 단가가 어마무시하다고 하거든요. 뭐 30초짜리 광고가 $10,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슈퍼볼은 어제 또 이렇게 잘 됐다. 어제 이제 슈퍼볼 했었을 때 이제 거리를 돌아다녀 봤거든요. 차들이 없더라고요. 차들이 없고 다 이제 집에서 슈퍼볼을 이렇게 더 봤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 집이나 바 같은 데에서 슈퍼볼을 이렇게 더 봤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시애틀 시호크스가 거의 압승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점수차 벌리면서 이겼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S&P 500은 0.6%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1.1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테크 주식들이 주식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는 또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5만 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5만 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조금만 올라도 이제 역대 최고치지. 조금 더 오르면서 5219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역대 최고치 5만 선을 이렇게 또 넘어섰거든요. 이 5만 선을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라클이 오늘은 9%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투자사가 있나봐요. 여기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주식이 9%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라클이 오픈 AI랑 파트너십 수혜를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 도입을 통해 가지고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또 반영이 되면서 오라클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3% 정도 오르고 있고 브로드컴도 한 4%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AI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블록스도 오늘은 7%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인 이용자들의 층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들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용 지표가 지연이 될 것으로 이제 발표를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연방 정부가 또 이제 일시적으로 셔다운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잠시 동안 셔다운이 이렇게 또 되면서 1월달 고용 보고서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로 이제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에 고용 발표가 이렇게 또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시장은 대략 한 5만 5천 건의 고용 증가를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 연준의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소비자들의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물가 불안이 다소 완화가 되는 그런 조짐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저번 주에는 6만 달러 때까지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7만 1000달러까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노보 놀디스크가 힘앤헐즈를 수를 한다, 소송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소송을 이렇게 또 하냐면은 힘앤헐즈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노볼 놀디스크의 그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그 알약 있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제 그 알약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복제약을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4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출시를 이렇게 한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놀본 놀디스크에서는 150달러, 한 달에 150달러에 이제 팔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150달러도 굉장히 싼 거죠. 한 달에 비만 치료제가 150달러면은. 그런데 힘앤헐즈에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제약을 만들어가지고 50달러에 팔려고 하니까 놀본 놀디스크가
이제 소송을 이제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노르본 놀디스크는 히맨홀즈를 상대로 해가지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혐의는 특허 침해 및 불법 마케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본 놀디스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비만 치료제 그 알약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히맨홀즈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노르본 놀디스크는 자사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이 특허가 2032년까지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히맨홀즈 그 제품이 검증이 되지 않은 그 모조품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노르본 측에서는 히맨홀즈가 판매를 하는 복합 제조약의 안정성과 그리고 효능을 FDA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환자의 건강을 위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히맨홀즈의 주가는 27% 넘게 급락을 하고 있다,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비만 치료제 사업이 히맨홀즈 회사 전체의 매출 25% 정도를 차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던 것만큼 지금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히맨홀즈에서 비만 치료제를 팔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송까지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지금 히맨홀즈의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히맨홀즈에서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소송을 이제 당하다 보니까 이틀 만에 해당 비만 치료제 알약 판매를 전격 중단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히맨홀즈의 주가는 오늘 27% 넘게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먼데이닷컴이라고 하는 이 주식이 오늘 19%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데이닷컴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가 이 어닝펄 쉐어가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센트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매출이 3억 3,390만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떠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5%가 이제 성장을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 매출 전망치를 3억 3,800만 달러로 이제 제시를 이렇게 떴는데, 그런데 예상치보다 이거는 못한 수준이다.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도 이것도 이제 기대치에 이제 밑도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9%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AI에 대한 그런 공포도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투자자들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는 에이전트 AI 도구들이 이제 보급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직접 조작을 해야 되는 먼데이닷컴 같은 그런 전통적인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이제 우려를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때문에 이 먼데이닷컴도 더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AI 공포로 인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섹터의 ETF인 IGV는 올해 들어서만 22%가 폭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데이닷컴은 올해 들어 가지고 이미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먼데이닷컴 CEO는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현재 이 AI 기업들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 먼데이닷컴에서는 이 광고랑 그리고 이 제품 구성을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 가지고 AI 에이전트 기능과 사용자 참여도를 이제 높이는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시장의 지위를 이제 방어를 하겠다라고 이제 먼데이닷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먼데이닷컴은 오늘은 19%가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